상상 초월 선물의 정체는 고급 자동차도 거액의 현금도 아니었습니다. 장한별이 노래 한 곡으로 한 기업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고 곧바로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지만 2026년 7월 현재 공개된 방송 자료와 언론 보도 어디에도 회장의 실명 선물이 전달된 날짜, 장소, 금액 계약서 사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인되는 사실은 더 극적입니다. 장한별이 실제로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단 한 번의 무대가 바꿔놓은 대중의 시선, 16년 만에 되찾은 한국 활동의 기회, 그리고 전국 14개 도시에서 팬들을 만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폭발한 이유는 장한별의 최근 행보가 믿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26년 5월 6일 방송된 MBN 무명전설 11회에서 장한별은 결승 1차전 히트곡 미션에 올라 그대는 나의 별이오를 불러었습니다. 무대 시작부터 심사위원 조항조가 인트로를 듣고 강한 반응을 보였고 장한별은 맑은 음색과 안정적인 고음, 과장하지 않은 감정 표현으로 곡의 중심을 끌고 갔습니다. 제목처럼 누군가를 자신의 별이라고 부르는 노래였지만 방송이 끝난 뒤에는 시청자들이 오히려 장한별을 뒤늦게 발견한 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인 2026년 5월 13일 최종 결승전에서 장한별은 그대 내 친구여를 선택했습니다. 이 무대는 단순히 순위를 올리기 위한 선곡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긴 시간을 버티게 해준 사람들, 가족, 동료 팬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노래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최종 3위에 올랐고 성리가 우승, 하루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우승 트로피를 들지는 못했지만 장한별에게는 이 3위가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2011년 국내 데뷔 이후 약 16년 동안 반복된 도전 끝에 한국 대중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시 세운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장한별은 1990년 7월 4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퀸즐랜드 대학교 치의학과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안정적인 치과의사의 길 대신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2011년 밴드 레드애플의 보컬로 한국 가요계에 데뷔했지만 기대만큼 빠르게 이름을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연습생 생활과 그룹 활동 솔로 전환을 거치며 시간이 흘렀고 가족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2026년 5월 23일 녹화분으로 알려진 MBN 김주아의 데이앤나잇 출연. 당시 장한별은 부모님이 아들의 꿈을 돕기 위해 집까지 팔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화려한 성공담 뒤에는 가족 전체가 감당한 현실적인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장한별은 해외에서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2019년 말레이시아의 대형 경연 프로그램 빅스테이지 시즌2에 출연해 외국인 참가자로 우승했습니다. 장한별은 이후 현지 음원 차트에서 52주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방송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52주는 정확히 1년입니다. 한국에서는 긴 무명의 시간을 보냈던 가수가 말레이시아에서는 국민 오빠로 불릴 만큼 큰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공항에 팬들이 모이고 현지 방송과 공연 요청이 이어졌으며 언어 능력과 친근한 소통 방식까지 주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말레이시아에서 성공한 장한별은 왜 다시 한국 경연 무대로 돌아왔을까요? 이유는 돈이나 더 큰 해외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모국인 한국에서 인정받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1위를 하고 우승까지 했지만 부모님은 아들이 다시 실패할까봐 마음껏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장한별이 무명전설 최종 3위에 오른 뒤에야 아버지는 아들이 자랑스럽고 최근 정말 행복하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장한별에게 가장 값비싼 선물은 회장이 건넨 물건이 아니라 오랜 시간 걱정만 하던 부모님의 안도와 자랑스러움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온라인에서 퍼진 회장님 선물설은 바로 이 극적인 인생 역전과 결합하며 더 커졌습니다. 일부 영상 제목은 특정 대기업 회장이 장한별의 노래에 감동해 깜짝 선물을 줬다는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제목을 뒷받침할 공식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업 측 보도자료도 없고 장한별의 공식 계정에도 회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게시물이 없으며 주요 연예 매체의 인터뷰에서도 구체적인 물품이나 금액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줬는지 4가지 기본 정보가 빠진 이야기는 사실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믿고 싶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장한별의 목소리에는 실제로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한 고음을 과시하기보다 가사 속 문장을 또렷하게 전달합니다. 첫 소절에서는 힘을 아끼고 후렴으로 갈수록 음량과 감정을 넓히며 마지막에는 듣는 사람이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대는 나의 별이오와 그대 내 친구여 같은 곡에서 이 장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곡을 듣고 누군가가 특별한 결정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그럴듯하게 느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제로 무명전설 이후 장한별에게 일어난 변화는 물질적인 선물보다 훨씬 컸습니다. 프로그램은 첫 방송부터 최종회까지 12주 연속 동시간대 예능 1위를 기록했습니다. 장한별은 최종 3위로 톱7에 합류했고 2026년 6월 13일 경기도 안양에서 시작된 전국 투어 콘서트 무대에 올랐습니다. 투어는 9월 19일 청주 공연까지 모두 14개 도시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한국에서 무대를 잡기 어려웠던 가수가 이제는 서울과 안양을 넘어 전국의 관객을 직접 만나는 위치로 올라선 것입니다. 팬덤의 움직임도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7월 네티즌 어워즈 너스타상에서 장한별은 신규 후보로 합류하자마자 선두권을 달렸습니다. 7월 16일에는 1위를 유지했고 같은 달 하순에는 2만 표를 넘기며 강한 팬 결집력을 보여줬습니다. 방송 출연 한 번으로 생긴 일시적인 관심이라면 한 달 이상 투표와 공연 응원이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무명전설에서 보여준 무대가 장한별의 과거 이력과 현재의 실력을 동시에 재평가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장한별의 진짜 경쟁력은 단순한 사연에만 있지 않습니다. 호주에서 성장한 그는 영어와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여러 언어로 해외 팬들과 소통해 왔습니다. 팝록, 발라드, R&B를 경험한 뒤 트로트 무대에 도전했기 때문에 한 장르에 갇히지 않는 표현력을 갖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연에서 우승한 경험은 큰 무대의 압박을 견디는 힘이 됐고 한국에서의 김무명은 한 소절을 허투루 부르지 않는 절박함으로 남았습니다. 기술과 서사가 한 무대에서 만났을 때 시청자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다시 기회를 얻어야 할 가수를 보게 됐습니다. 장한별의 무대를 자세히 보면 왜 이런 소문이 만들어졌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대에 오르자마자 관객에게 큰 동작으로 감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천천히 객석에 두고 첫 소절을 낮고 편안하게 시작한 뒤 가사의 핵심 문장에서 호흡을 길게 가져갑니다. 이후 고음이 필요한 부분에서도 목소리를 거칠게 밀어붙이기보다 음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이런 방식은 행사장의 분위기를 잠시 조용하게 만들고 듣는 사람이 노래의 주인공을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로 바꾸어 생각하게 합니다. 기업 행사나 비공개 만찬에서 이런 무대가 있었다면 참석자가 감동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능성과 사실은 다릅니다. 감동했을 수 있다는 추정이 실제 선물 전달로 바뀌려면 최소한 행사명 주최 기업 참석자 촬영 자료 중 하나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소문의 표현 방식입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권력과 부를 동시에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에 상상 초월 선물이라는 문장을 붙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동차, 부동산, 현금 광고 계약을 예상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용의 선물의 정확한 명칭과 전달 장면이 없다면 제목이 만든 기대만 남게 됩니다. 장한별처럼 실제 성공서사가 강한 인물은 이런 과장형 이야기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해외 오디션, 우승 52주 연속 1위 치의학과 포기, 부모님의 희생 16년의 도전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한 편의 드라마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재도전은 순위 경쟁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장한별은 말레이시아에서 이미 우승자의 위치를 경험했습니다. 다시 한국 경연에 참가하면 해외 성공 경력과 비교되며 실패의 위험도 커집니다. 그럼에도 그는 처음부터 다시 평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한국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말이 단순한 방송용 표현이 아니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미 확보한 안전한 자리보다 부모님이 가장 보고 싶어한 무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 3위라는 결과는 우승 실패가 아니라 한국 활동의 출발점으로 읽혔습니다. 전국 투어의 의미도 큽니다. 방송 경연에서 주목받은 참가자가 실제 공연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지역마다 다른 관객의 반응을 견뎌야 합니다. 생방송에 가까운 환경에서 음정과 호흡을 유지해야 하고 여러 출연자 사이에서 자신의 대표 무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4개 도시 일정은 단순한 축하 무대가 아니라 장한별이 한국 팬덤을 장기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시험대입니다. 여기서 신곡과 기존 히트곡을 안정적으로 연결한다면 말레이시아 국민 스타라는 과거의 수식어를 넘어 한국에서도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결국 장한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거액 선물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부를 수 있는 대표곡, 팬들이 다시 찾는 공연, 그리고 한 번의 화제가 끝난 뒤에도 이어지는 방송과 음원 성적입니다. 그대는 나의 별이 오는 그 가능성을 보여준 출발점이었고, 그대 내 친구여는 장한별이 왜 다시 한국에 왔는지를 설명한 무대였습니다. 두 곡은 각각 실력과 진심을 증명했고, 그 결과가 최종 3위와 전국 투어로 연결됐습니다. 회장님이 장한별에게 실제로 무엇을 선물했는지 묻는다면, 현재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특정 물건을 말할 수 없습니다. 고급 차량, 현금 아파트 전속 계약과 같은 주장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확인된 결과만 놓고 보면 상상 초월 선물이라는 표현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한국 이후 장한별은 16년 무명의 꼬리표를 떼기 시작했고 최종 3위 탑 14개 도시 투어 2만 표를 넘는 팬 지지라는 구체적인 변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가족에게서 나왔습니다. 집까지 팔아 아들의 꿈을 지켰던 부모님, 해외에서 성공해도 다시 무너질까 걱정했던 아버지, 최종 무대를 지켜보며 16년의 시간을 함께 견딘 어머니에게 장한별의 한국 무대 성공은 어떤 고가의 물건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장한별이 노래 한 곡으로 사로잡은 것은 한 명의 회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몰랐던 한국 시청자와 다시 꿈을 믿기 시작한 가족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선물의 정체는 소문 속 상자가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2019년 말레이시아 우승과 52주 연속 1위가 해외에서 그의 실력을 증명했다면 2026년 5월 무명전설의 두 무대는 한국에서 그의 이름을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한 곡이 인생을 바꾼다는 말은 흔하지만 장한별의 경우에는 날짜와 순위 공연 도시와 팬투표라는 숫자로 남았습니다. 이제 관심은 확인되지 않은 회장님의 선물보다 더 중요한 곳으로 향합니다. 장한별이 이번 기회를 일시적인 화제로 끝내지 않고 한국과 해외를 연결하는 장기적인 전성기로 만들 수 있을지 그의 다음 노래가 진짜 답을 보여줄 것입니다.